간밤 뉴욕 증시 또 한 번 나스닥 S&P 500은 사상 최고 승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엔비디아가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확실히 넘어서면서 AI 관련주들 또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고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자체 좋았는데 오늘 종가로 봤을 때는 지금 코스피가 0.3% 하락하면서 3,173, 코스닥은 그래도 800선은 지켜냈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3,000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코스피 시총이요. 코스피 시총 3,000조 드디어 네. 넘었다. 근데 이제 주가 지수는 왜 신고가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유상증자하고 뭐 해서 시총은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지금 이제 4조 달러 네네. 얘기했잖아요. 4조 달러 원화로 바꾸면 네. 5,600조잖아요. 우리나라 다 합쳐도 엔비디아 하나도 안 되는 네, 그런 시가총액인 게 되게 슬퍼 보였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엔비디아 시총에 대해서 삼성전자 13개를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상상인증권 투자전략팀 신월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가총액 3,000조 시대인데 엔비디아는 지금 4조 달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고평가인가요? 코스피가 저평가인가요? 상대적 비교가 좀 어려운 질문 주신 것 같고 국내 증시의 시총 3,000조 시대라고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코스피는 현재 약 2,150조 그리고 코스닥, 코넥스 등 KRX 관련된 부분들 총 합쳤을 때 약 3,000조가 되게 됩니다. 국내 채권 시장의 잔액이 ELS, DLS 제외했을 때 약 3,000조고요. 주택 시장이 작년도 기준으로 약 7,000조 그리고 비주택의 상업용 부동산이 약 1경원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본다라면 유가증권 시장, 주식과 채권 시장 모두 조금 더 확대가 될 경우에는 가계와 기업 모두 좀 긍정적인 흐름들 관측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워낙 강세장을 보이다 보니까 머니 무버에 대한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는 뭐 단지 제로섬이 아니라 같이 좀 유가증권과 부동산 시장 동반 상승을 했을 때 우리나라 증시와 자본시장이 좀 더 건전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장중에 이제 3,200선을 넘어서기도 했는데 지금 연내 4,000포인트 돌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레벨 부담감이 무색할 정도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은 이제 상법 개정안, 그러니까 통과가 지난 3일에 되었고요. 후속 조치인 이제 집중 투표제와 네.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날이 되겠고요. 11일에 추가 개정을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는 제도적인 부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전반적으로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정말 좀 분출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속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기업 실적 그리고 매크로적으로 경제 펀더멘탈에 대한 개선이 같이 함께 수반되었을 때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라고 보여지고 일단 당분간의 모멘텀 측면에서는 우리 증시를 바라보는 악재들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 악재가 뭐예요? 악재라고 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실적이 받쳐주지 않거나 실적이 들어간다. 네, 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 총재가 언급한 바에 의하면 소비 심리가 반등이 되면서 소비 측면에서는 좀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차 추경이 집행이 되면서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도 재정 정책의 효과가 반영이 될 타이밍에 있는데요. 여전히 건설 투자가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의 회복은 반쪽짜리일 가능성이 높겠고요. 무엇보다도 좀 강조를 했었던 부분들은 수출의 오름폭이 축소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예상보다 상반기는 비교적 선방을 했지만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출에 대한 반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아마도 신정부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가중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프라, 법적인 측면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진짜 실체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대목에 대한 의구심들
있고 여기에서 투자 심리를 꺾이는 매크로적 이벤트들 뭐 예측 불가능하겠습니다만은 트럼프로부터 비롯되는 그런 것들이 언급되었을 때에는 다소 불안한 측면들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코스피 상승의 이제 한 역할, 한 몫을 한 게 상법 개정인데 네. 이 상법 개정에서도 요번에 보니까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좀 떠올랐는데 사실 이제 미국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면 소각은 당연시 됐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꼭 그렇진 않았잖아요. 네. 얼마 전에 삼성전자도 이제 자사주 매입 취득 결정 네. 여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일부는 소각하고 일부는 아니었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의무화하겠다는 거예요. 네, 의무화하겠다라는 법안이 이제 이제 제출이 어. 이제 발의가 되었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네. 민주당 여당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자본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들이 높습니다. 일단 주가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상승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나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저평가 기업에 대한 리레이팅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고 소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는 아무래도 주주 친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개연성이 좀 더 커지기 때문에 주주 환원에 대한 확대 기대감 역시나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기업 경영인들의 측면에서 살펴본다라면은 자사주를 보유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좀 주도권에 대한 부분들을 놓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게 되겠고요. 거기에다가 외국과는 비교적 좀 상이한다고 볼 수 있는 게 취약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를 개선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에 급변하기는 사실 또 어려운 측면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배구조 관련한 이제 자본시장의 공격들이나 이러한 부분의 취약성에 대한 부분들도 반론으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개되는 과정들에 있어서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겠으나 시장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반영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국회의 공으로 좀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취약한 지배구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취약한 지배구조 과정에서 지금 이제 개정안들이 통과가 됐을 때 약간 외국인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VC라고 얘기하기는 그렇고 헤지펀드 같은 경우들이 들어와서 PE들이 들어와서 이제 저평가된 회사들을 이제 적대적 M&A처럼 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실제로는 주가에 있어서는 상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실 결국에는 말씀하신 측면 수급적인 측면과 이벤트 드리븐적인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우리가 일련의 사태들을 간헐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제 어느 정도의 경영권 보호를 하기 위한 그들만의 장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더 빈번해질 수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극소수의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의 기업 경영인들의 의견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거랑 행동주의 펀드랑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비슷하지 않나요, 결국? 네. 그 맥락에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고 행동주의 펀드는 결국 이사회에 진출을 하고 이사회에 진출의 경영권에 대한 부분이 될 경우에는 결국 적대적 M&A에 대한 부분으로 전개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 압력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케이스들이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경영권에 대한 참여라기보다는 뭐 좀 단순한 지분 취득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도적이나 기업에 대한 니즈가 커졌을 때는 이제 목적이 변하는 케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이제 투자자 자체가 그런 성향을 띠는 주체가 진입을 했을 때에는 시장 참가자들은 그렇게 먼저 생각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찾고 싶은 거죠, 지금. 이제 누가 들어와서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데가 들어와서 확 살만한 종목이 뭘까 이렇게 법이 바뀌면 네. 그런 게 증권사 레포트로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조금 쉬어가는 듯한 모습이었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지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삼성전자 굉장히 저평가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두 종목의 주가 행보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자산 시장의 트렌드가 양극화 비슷하게 좀 자금의 쏠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삼성전자에 대한 비교적 개선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가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어제장처럼 기술주와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 좋았을 때 추세적으로 치고 가는 힘은 아무래도 SK 하이닉스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닉스는 결국 HBM에서 탑티어라는 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 의약품, 구리 등 지금 트럼프의 손가락이나 입에서 다양한 이제 언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에 대한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가 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0만 원 중후반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그런 것 대외적인 매크로적인 불확실성과는 별건으로 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요가 확대되었을 때 충분한 공급을 통해서 P와 Q를 가져가고 영업이익단에서의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있어서 AI 가속기 수요가 더 증대가 되고 HBM4에 대한 시장 지배력 등이 강화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생산량 증대로 인해서 하이닉스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은 상당히 시장에 좀 친화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이 대규모로 나오면서 그간의 좀 부진을 하단을 좀 잡아주는 모습들이었고 어제장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의 상승을 삼성전자 결국에는 반도체 관련된 수요 투심이 개선이 되면서 1%가량 올라서는 모습들과 함께 좀 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여전히 가지고 있는 HBM 시장 경쟁력에 대한 의구심 등은 아직 완벽하게 해소하기 어려웠다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에 지수나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글로벌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경감이 될 때 삼성전자는 후행적으로 따라가는 그림들이 좀 더 자연스러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요즘 아직도 AI가 제일 핫한 빅테마잖아요. 네. 거기에서 결국 이제 엔비디아, 하이닉스, TSMC 네. 거기에 브로드컴을 껴줄까 말까 네. 고민하는 정도 이렇게 세 개인데 실제로 엔비디아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엔비디아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다 엔비디아는 20%, 22%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엔비디아 오르면 하이닉스도 오르고 엔비디아 떨어지면 하이닉스 떨어지고 왜냐하면 둘이 같이 패키지로 파니까 그래서 세금 고려하면 엔비디아 사느니 하이닉스 사는 게 낫다. 오히려 20%만큼 차이가 있으니까 성과에. 그래서 하이닉스 쪽을 개인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엔비디아, 하이닉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떤 쪽에 투자를 하는 게 거기다 엔비디아 이제 4조 달러 얘기가 지나갔으니까 네. 둘 중에 고른다면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AI를 계속 투자하고 싶을 때. 투자자의 성향이나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그 세율에 대한 고려를 많은 참가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규모나 뭐 성향에 따라서 세전이냐 세후에 다른 부분들이 증시 참가자들은 다소 다른 측면들이 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무차별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은 최근에 국장이 워낙 뜨거운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종목 특히나 이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과 하이닉스를 이제 페어링해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한 개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아마도 엔비디아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적인 성능 측면에서는 뭐 엔비디아를 따라갈 수 있는 업체가 없는 상황에 있고요. 머신러닝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적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이제 해자라고 하죠. 성 주변에 이렇게 쌓아놓은 그런 것 좀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대 측면 모두 엔비디아가 승자 독식의 가능성이 낮지 않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유지될 수 있을 부분들은 좀 더 지켜봐야 하나 그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 상당히 낮아졌고요. 또한 일각에서는 중국 지도 체제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미국에서 추진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만남이 있고 젠슨 왕도 중국 방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 방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중국에서의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미국이 규제를 해놨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의 틈을 벌려준다라면은 엔비디아는 추가적인 매출과 영업이익 확대에 대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격 레벨에 대한 부담감 다시 한번 무색해할 수 있는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비싸다 했어요. 한 2년 전부터. 지금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대로 맞고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그 팬데믹 이전에도 엔비디아에 대한 종목들이 회자가 될 때마다 네. 비싸다 했는데 네. 뭐 그게 비싼 게 아니었던 거. 비싼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금도 지나고 보면은 싼 구간이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하나 고르라면 동의합니다. 픽하라면. 네. 네. 그럼 조금 아까 얘기하신 중국에 관련된 루머는 네. 그 루머니까 그래 루머로서 재밌게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거 중국 시진핑 얘기나 이런 실각설이요? 것이 어느 정도까지가 솔직히 실제인지 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지 보통 완전 찌라지 도는 거는 좀 그렇고 네. 신팀이 보실 때 어느 정도인지. 일단 동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과는 다른 정치 지도 체제를 가지고 있고 서구의 입장에서는 서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시각이 아주 중국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네. 이러한 얘기들은 이제 반중 매체에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영 매체와 반중 매체에 대한 부분들을 고루 확인을 하고 그 중간에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를 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뭐 정치 관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도 뭐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부분들이 군사 지도 체제 내에서 네. 시진핑 라인의 군사 인사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자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 중국 지도 체제에 이제 승계가 될 때마다 군사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 가장 느리게 되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포인트에서 지금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그 작고한 리커창 총리에 대한 재평가 얘기들이 관영 매체에서도 일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그때 사망했을 때와는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측면들이 내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론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이 지금 확인해 보니까 11만 7천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지금 네. 뭐 사실 그 이전에 보면 뭐 반감기여가지고 뭐 불장이 온다 했는데 이게 약간 좀 늦게 온 감이 있는데 뭐 트럼프도 간밤 보니까 트루스 소셜에 뭐 가상자산 지금 뚫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시세에 대해서. 네,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엔비디아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타이밍은 사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요. 네. 상승을 할 경우에 상단을 테스트하는 힘은 상당히 강한 반면에 하락에 대한 압력은 짧아지고 있고 하단은 보다 견고해지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시세에 대한 네. 지금 최근 그래프의 모습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뭐 크립토 위크가 이제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번 주에 강한 부분들은 방금 우리가 언급했었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이제 기술주 중심의 주가 상승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최근 들어서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경감이 되면서 같이 분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트코인 역시나 긍정적인 측면들이 발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비단 이제 뭐 재료들뿐만 아니라
결국엔 돈이 얼만큼 쏠리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기관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이틀 전 기준으로 ETF 누적 순유입 규모가 약 50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 데일리나 위클리로 보는 것보다는 연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크립토 마켓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글로벌 IB들에서 크립토 마켓에 대한 이제 커버리지가 더 공식적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포트에 크립토가 편입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과거에는 정말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면은 지금은 로우 싱글 디짓, 즉 한 1에서 3% 내외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권고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기간의 현물 ETF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고액 자산가들에 있어서도 자산으로서의 편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건 수요를 말씀드리는데 공급은 뭐 반감기도 있겠지만 결국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은 제한적이다. 이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라면은 가격의 상단은 항상 좀 뚫어줄 수 있는 힘들이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하는 부분들은 지금 미국 달러와 미 국채에 대한 과거만큼의 신뢰도를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 크립토 마켓, 비트코인의 역할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주의를 오히려 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 인사들의 친크립토적인 성향들은 크립토 마켓 전반적으로 시총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보면은 최근에 또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다가 갑자기 어저께부터 이제 오스틴 로보택시 서비스 얘기하면서 거기다 그록 4 나오면서 이제 자동차가 키트처럼 그쵸. 옛날 그 자동차에서 말하는 그런 차가 될 것 같은 그룹 분위기. 탑재되죠. 그렇죠. 그룹이 예. 탑재된다는데 이게 지속성이 있을까요? 이제 드디어 좀 정치적인 색깔을 좀 벗어나고 뭔가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뭐 저희가 뭐 예상할 수는 없지만 딱 네. 들으시는 생각으로는 어떠세요? 네, 그 지난주였죠. 제가 나와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부분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고, 아메리칸 당이죠. 네, 창당 뭐 그거 했을 때 저는 이제 정치적 색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독자 노선을 가게 될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정치보다는 테슬라에 대한 투심의 환기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들이 부상이 될 때, 그리고 선두적인 이 기술의 힘이 대중적으로 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 세일즈적인 측면들이 부상이 될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은 이제 기술에 대한 측면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장 참가자들은 최근에 1년에 이제 텍사스나 샌프란시스코로 보급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이제 일반인들은 택시에 대한 부분들이 고정적으로 좀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 참가자들의 인식이 아직은 교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들을 좀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지역이 아니라 저렴한 가격에 대한 이점이 더 부각이 되면서 서비스 가능 지역이 지금은 한두 군데지만은 더 빠르게 이런 테슬라의 우호적인 주로 좀 확장이 되는 부분들이 좀 더 그려질 때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는 긍정적인 측면들을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렇게 상황이 좀 사이가 틀어진 마당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태클을 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서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것들을 부인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그 기술이 대중적으로 보급이 되고 기업의 이익으로 안정적으로 꽂히게 되고 거기에 법적이거나 사회 문화적인 인프라로 안착하는 데에는 여전히 긴 시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요즘에 어떤 조언을 해주세요?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또 개인적 포트폴리오 구성을 못 하시겠구나. 네. 그 누가 뭐 조- 사야 돼 그러면? 사실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요. 미증시 이제 국내 증시 보면은 이제 미증시도 하반기에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자산 자체는 재화 자체는 한정되니까 이걸 또 적절하게 구성을 해줘야 수익률을 네.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네, 뭐 쉽지 않은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신정부 출범할 때 우리나라 네네. 할 때 전후로는 국내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를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왔고요. 다만 최근에 저희의 고민도 네. 이 정도 레벨이 올라왔을 때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킨 상황에서 다시 여기서 0으로 시작해서 수익률을 생각을 한다라면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는. 네. 예. 그렇지만 워낙에 지금 자금이 쏠리고 있고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네. 주요 업종들로 쏠리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실적과 펀더멘탈이 받쳐주느냐는 이제 시간을 두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상반기 기준으로 약 29%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측면들 고려한다라면은 조금 기대 수익률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최근 6월 달부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관세 무세라고 해서 이제 너무 막 관세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관세 무세, 관세 허세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장의 민감도가 과거만 경계심이 좀 떨어졌다라고 네. 보여주고 떨어진 상황에서 빅테크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실적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6월 이후부터 미국 증시에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들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가 그의 특성에 고려하면은 관세를 그 사람이 1년 이상 끌 것 같지는 않다라는 측면을 고려하면은 미국 증시에 대한 부분들은 비교적 상반기보다는 좀 더 나은 수익률을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만은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는 회지에 대한 부분들보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추이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저희는 소폭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네. 좀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환에 대한 부분들은 다소 조금 디메릿되는 측면들이 있겠습니다. 1,300원이 깨지나요? 그 정도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요. 지금 달러화가 약 10% YTD로 좀 떨어진 상황이 있는데 원화는 8% 정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국내 증시와 채권 시장에 대한 자금, 동반 자금 유입이 2분기 이후에 더 거세지고 있고 그 마침 우리는 소버린 리스크가 거의 없어졌다라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원화의 절상 압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달러의 하락만큼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1,300원 레벨을 터치할 것은 조금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뚫고 내려갈 수 있는 힘은 아직 원화 내재적으로는 좀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